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뺨을 파고들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익숙지 않은 천장의 높이와 낯선 침대의 지나친 부드러움이었다. 공작저의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왔고 나는 그 숨막히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나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했다. 엘리아나 드 웰링턴. 한때는 사랑받는 영이었으나 이제는 두 번째 계약 결혼의 굴레에 갇힌 공작 부인. 내 이름 앞에는 늘 이 무거운 족쇄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지난 며칠간 칼렌 공작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는 내 접시에 직접 음식을 덜어주거나 산책 중에는 팔을 내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내가 읽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후회? 죄책감? 아니면 그저 새로운 계약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일 뿐일까? 나는 그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촉수를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옅은 나무 향조차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발밑에 깔린 두툼한 양털 카펫의 포근함이 발끝을 간지렸다. 창밖으로는 공작자의 드넓은 정원이 희미한 새벽빛 아래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짙푸른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청아한 지저김은 이 거대한 저택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차더운 공기에 팔을 쓸어 올리며 창가로 다가섰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다. 굳게 담은 입술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눈매는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시녀가 가져다 준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간소한 아침 식사를 마쳤다. 식사 내내 카일렌 공작은 평소처럼 내게 몇 마디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내게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경고음을 울리듯 쿵쾅거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그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무료함에 몸을 뒤척였다. 이 거대한 저택 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손끝이 시리도록 붓을 쥐고 캔버스 앞에 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그럴 용기도 그림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번째 결혼 생활 동안 내 그림은 그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내 취미를 한가한 귀족 부인의 사치스런 유희쯤으로 치부하며 경멸하곤 했다. 그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아래 내 붓은 서서히 말라붙었고 색채로 가득했던 내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부인, 공장님께서 잠시 들리시길 청하셨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시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어떤 형식적인 제안을 하려는 걸까? 지긋지긋한 의무감에 한숨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들라 하세요.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음절 한 음절에 날이 서린 듯했다. 문이 열리고 카일렌 공작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푸른 눈빛은 묘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엘리아나. 나는 무심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나? 나는 팔짱을 끼고 턱을 살짝 치켜드며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니네. 그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딘가 간절해 보이는 표정이 나를 붙잡았다. 마지못해 나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카일렌 공작은 나를 이끌고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복도는 점점 더 미로처럼 낯설어졌다. 으리으리한 장식도 화려한 그림도 없는 그저 습한 공기와 먼지 냄새만이 감도는 긴 회색빛 복도였다.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며 울려 퍼졌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그는 낡은 나무문 앞에 섰다. 거친 나뭇결 위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손때 묻은 손잡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낡은 나무모는 삐걱거리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따스한 햇살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놀랍게도 그곳은 비어 있지 않았다. 넓은 방은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었고 벽면 가득난 창문들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큼직한 이젤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새 캔버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 선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감 튜브들과 붓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팔레트와 유화 용액 그리고 각종 스케치 도구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성껏 준비해둔 완벽한 작업실 같았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유화 물감 냄새가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을 깨웠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기지 않았다.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내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경이로움과 함께 밀려오는 쓰라린 고통 때문에 목이 메었다. 카일렌 공작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후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의 작업실이네.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뚝뚝 떨어지는 듯했다. 예전에 자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그 열정을 꺾어버린 것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넘어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그림을 경멸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내 그림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애써 숨기며 일부러 차갑게 내뱉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준비해봤자 제게는 더 이상 붓을 들 힘도 그림을 그릴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반에 놓인 새 물감 튜브 하나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선명한 코발트 블루 색상이 드러났다. 그 향긋한 유화물감 냉새가 내 코끝을 스치자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자네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네, 엘리아나. 내 오만과 무지로 인해 자네의 빛을 가려버렸지. 돌이킬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자네가 다시 그 빛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불신과 상처의 벽은 너무나 두터웠다. 이것은 계약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억지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간절했다. 그저 자네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웃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을까? 그의 말에 내 눈앞에 놓인 선명한 물감들이, 반짝이는 붓들이, 그리고 깨끗한 캔버스들이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 했다. 내 손가락 끝이 저릿거렸다. 붓을 쥐고 싶다는 충동이, 억눌렀던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홀린 듯이 천천히 이젤 앞으로 다가섰다. 새하얀 캔버스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같은 내 현재의 삶을 대변하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감 선반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튜브들의 차가운 감촉이, 붓털의 부드러움이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일깨웠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코발트 블루 물감을 짜내 팔레트에 올렸다. 짙푸른 색이 팔레트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나는 붓을 물감에 담그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새하얀 캔버스 위에 나는 조심스럽게 첫 획을 그었다. 붓끝에서 퍼져나가는 푸른색은 마치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의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잊고 지냈던 색채가 눈앞에서 피어나는 순간 내 눈가에는 뜨거운 기운이 맴돌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카렐렌 공작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내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 위로 접쳐졌다. 붓을 쥔 내 손을 감싸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접촉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엘리아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렸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간절한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푸른 눈동자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너머에 있는 내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으며 차마 예상치 못한 다음 말을 속삭였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아내여.